근데 왜? 저 직접 먹고 있어요. 집에 가서 봐. 아니 잠깐. 왜 지금 봐? 뭐 하세요? 우리 지금 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골목식당 방송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백종원 아저씨 나오잖아요. 요리 잘하는. 이번에 백반집에 가가지고 솔루션 하던데 백종원 아저씨가 시간이랑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음식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맛이 똑같았거든요. 제가 뭔가 맛의 차이가 날 수 있게 차이를 줘야겠네. 네, 그래서 혹시 맛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있죠. 공개적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분산 분석 쓰면 되지 않을까?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분산 분석 쓰면 될 것 같은데. 분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원희 대리가 잘하니까 원희 대리가 알려줘. 그 먹방 통계. 먹방계 방송 전문가. 원희 대리님, 그 맛 차이 비교하는 거 분산 분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백반집을 분산 분석으로? 자, 그러면은 민정 씨가 궁금해했던 찌개 백반의 맛이 과연 온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하셨죠. 근데 이걸 미니탭으로 시연하기 전에 먼저 분산 분석이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분산 분석 설명을 맡은 이레테크 데이터랩스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화면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분산 분석의 종류, 세 번째는 미니탭 분산 분석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분산 분석은 이제 아노바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Analysis of Varianc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분석이죠. 이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실험 계획법의 기본 분석 방법이 되고요. 데이터 유형은 지금 여기서 연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y 값의 유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산 분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원웨이 아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1원 분산 분석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y 값이 하나이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x 요인도 하나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 요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y를 설명하는 x 인자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원 분산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원 분산 분석, 마노바라고 얘기를 하고, 공분산 분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분산 분석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까 민정 씨가 백반 찌개의 맛이 과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가 라고 이제 그걸 궁금해 하셨죠. 그러면 백반의 맛을 y 값이라고 하면 거기서 설명하는 x 요인이 뭐가 될까요? 온도가 되겠죠. 이럴 때는 요인이 하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1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시연을 해볼 텐데 1원 분산 분석 가지고 시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밑에 분산 분석 시연을 하기 전에 제가 예제 데이터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 데이터는요, 찌개 백반집에서 찌개를 끓이는 온도에 따라서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y 값이 이제 맛이 될 거고요. 이제 맛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량형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맛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요인이 아까 뭐라고 했느냐? 온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온도는 여러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크게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100도, 그리고 110도, 120도, 이렇게 제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온도가 이제 요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준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맛을 평가하는 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평가단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전문 평가를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데이터를 좀 넣어봤습니다. 평가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도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Y값, 즉 맛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110도에서도 수집을 하고 120도에서도 수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100도라는 수준 안에서 한 번만 가지고 맛을 평가하면은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중요한 변동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도에서 한 번 측정, 110도에서 한 번 측정, 그리고 120도에서 한 번 측정,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100도에서 음식의 이제 맛을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0도에서의 평균, 110도에서의 평균, 120도에서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평균 차이 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에 의한 검정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찌개 백반의 맛이 과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시원열이 지금 보시면은 온도예요. 온도. 찌개 백반을 끓이는 온도가 될 거고요. 각각의 이제 온도에 따른 맛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량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형 데이터. 그러면 민정 씨가 아까부터 궁금해했었던 찌개 백반의 맛이 과연 온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미니 탭으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으로 가능한 거 맞죠?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분산 분석이 뭐라고 했었죠?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온도라는 요인 하나만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을 하나만 정하면 이런 분산 분석 방법이겠네요.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Y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의 맛이 되겠죠.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탭으로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규성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의 동질성이 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측치가 각각 독립적으로 어떠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독립성 가정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잔차 그림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산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메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분산 분석으로 가고, 그리고 요인이 하나니까 1원 분산 분석으로 갑니다. 반응 변수에다가 맛을 넣어주고요. 요인에다가 온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잔차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잔차 그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4개 모드로 바꿔줘요. 지금 잔차 그림이 지금 개별 그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4개 모드로 바꿨죠. 그리고 분산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은 그러면 어느 온도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검정한다고 해서 사후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비교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저는 큐키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정도 체크를 해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분산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분산 분석을 수행하니까 여기 결과창에 결과 나왔죠?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거 좀 키우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석을 위해서 분산이 같다고 가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각각의 수준 간의 분산이 동질한지를 먼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가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수준이 3개죠. 100도, 110도, 120도.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하실 때 중요한 거, 분산 분석을 보시면은 온도에 의한 이제 그 분산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차에 의한 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P값이 0.000이에요. 근데 이게 0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P값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P값이 0.05 이하이면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온도에 따라서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게 기무가설이에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 여기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럼 0.05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대립가설이 뭐냐?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였죠.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00도에 따른 평균, 110도에 따른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분산 분석의 결과를 믿기 위해서는 아까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3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잔차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잔차 그림을 보시면 제가 분산 분석의 결과를 믿기 위해서는 3가지의 가정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정규성 가정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정규 확률도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규성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P값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P값이 0.920이죠? 그럼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기술통계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규성 검증을 할 때 기무가설이 뭐냐면,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가정 만족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적합치라는 걸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각각의 수준이라고 하면 어때요? 보시기에 퍼진 정도가 다들 비슷비슷하죠? 그러면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계 분석 메뉴에서 분산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여기서 잔차 그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측치의 독립성 가정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 대순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패턴이 있으면 안 돼요. 특정 패턴이 있으면 독립성 가정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패턴이라고 함은 선형적으로 이제 어떤 증가를 한다든가 선형적으로 감소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추세가 나타날 때 요거는 이제 독립성 가정이 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잔차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특정 패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검증이 남았는데, 사후 검증을 보시면 튜키의 쌍별 비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룹화가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의 차이가 없으면 문자를 공유합니다. 같은 문자가 나와요. 근데 세 개가 지금 다 다른 문자가 나와 있죠? 이러면 이제 세 집단 전부 다 평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느 수준끼리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제일 크게 나느냐, 여기 보시면은 평균의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의 차이. 민정 씨 보시니까 어느 수준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110에서 100도요. 그렇죠. 110도랑 100도랑 비교했을 때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P값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P값이 0.00은 엄청 작죠. 0이란 뜻이 아니에요. 엄청 작다. 그만큼 유의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민정 씨가 궁금해했던 찌개 백반의 맛이 과연 온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미니탭 19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해소됐나요, 민정 씨? 네, 정말 유익했어요.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 랩스.